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계속 늘어나는 홀더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고래 이탈이 없는 건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뉴스를 좀 보면은 일단 전일에 비해서 좀 반등이 살짝 일어난 편이긴 합니다. 자, CFTC 위원장 24시간 파생상품 거래 제한 모두 암호화폐 기반이다 해가지고 나와 있죠. 24시간 거래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 분명한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선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다. 그래서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하는 방안에 대해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다음 내용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회담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뭐 내용이 나와 있고, 다음 보면은 바네크 21쉐어스 카넬이 SEC의 선접수 선승인 원칙 제도입을 촉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ETF 심사 과정에서 선접수 선승인 원칙 제도입을 요청했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원칙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가 도입하기 전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단 좀 더 봐야겠죠. 뭐 ETF 승인이 과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뭐 그런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임스 윈 보유 자산 정리해가지고 191만 USDC CX 입금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온체인 자산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제발 저는 하이퍼 리퀴드가 이제 좀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보면 비트코인 지금 10만 4,505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이 2,499달러, 솔라나 149달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뭔가 가격들이 약간 올라가려고 하다가 주춤한 모습도 살짝 보이는 느낌인데, 파이 네트워크는 다시 27위로 떨어졌습니다. 0.6199달러인 거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좀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의 에너지 응축을 시켜가지고 한 방에 올라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알 수는 없는데 현재는 뭐 이렇다라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솔직히 메리트가 뭐 아예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빠지기는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 자, 와, 가격이 진짜 많이 빠지긴 했구나. 정말 많이 빠졌죠. 3달러라고 생각했을 때 느낌하고 0.6199달러 생각했을 때 느낌이면 80%가 빠진 이런 분위기잖아요. 확실히 체감상 많이 빠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럼 이에 비해서 고래들의 물량 과연 어떨까? 사실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날에 1699830일에서 주요 10만 개 이상 되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1699830일 따로 이 바뀐 변화는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참치가 5942, 그쵸, 참치가 5942인데 5937에서 5942로 10,000개 이상 되는 분들이 늘었다. 5명이나. 물고기가 좀 보면은 물고기는 1000에서 만이잖아요. 1000에서 만개 계정사이는 182386인데 182386이면 좀 많이 늘어났죠. 뭐 새우의 물량도 당연히 늘어났고요. 계속해서 뭔가 수량이 늘어나는데, 여기 쪽의 수량은 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던 수량들이 많다.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데이터는 항상 축적했다가 다음날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한번 다음날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근데 이번에 좀 중요한 건 따로 이렇게 돌고래, 상어, 고래 여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 그쵸,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락업 해제 관련해서 보면은 락업 해제는 뭐 1300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락업 해제 예상되는 인원들이 계속 있고 락업 해제 물량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저도 다음 달 5일이면은 락업 해제가 될 예정이긴 한데요. 마이그레이션 보면은 자,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815만 개, 1858만 개 해가지고 뭐 전날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 조금씩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은 파이네트워크 434.2만 팔로워는 이제 크게 변화는 없어요. 뭐 도지도 마찬가지고 도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변화 없습니다. 다음 보면 한 번의 실수, 영원히 사라졌다 해서 파이네트워크에서 귀하의 파이 지갑은 비스탁형 지갑이다. 귀하가 은행이자 최후의 방어선이다 해가지고 그 영상, 쇼츠 영상 나오는데 사실 영상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파이넷.com 여기 파이 브라우저 안에서 원래.파이넷.com 여기서만 입력을 해라. 그 외에는 이제 뭐 코어 팀의 영역도 아니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이런 설명이 되는 거겠죠.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페이크 웹사이트라든지 페이크 이메일 뭐 이런 것들 볼 때, 그다음에 광고, 그렇죠? 이 사기 광고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해서 쇼츠가 요약이 됩니다. 저 유튜브 쇼츠는 아마 코어팀이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한편 귀순귀염 코인 사기꾼이다 조심하세요 하는데, 코인 200개 받고 톡 쌩까네요. 다행히 제가 코인 주기 전 제 통장으로 1원을 보내라고 해서 이체 내역이 남아있는데, 저 사기꾼 새끼가 뭐 제 통장에 1원을 보낸 게 있어서 오송금 계좌 추적 가능해서 잡힐 수도 있음. 귀찮은 일이 또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갑 주소가 나와 있는데, 파이 몇 개나 들고 있냐 해가지고 옛날에 뭐 했던 분이네요. 일단은 사람들이 사기를 좀 왜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기를 치는 건 진짜 나쁜 거예요. 남들의 그런 자산을 빼앗고 뭔가 속여가지고 그렇게 코인을 탈취하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편 이제 이런 글도 있긴 해요. 노드 점수 24.79, 한 달 치고 450개, 한 달이 놀면서 40만 원 들어온다. 국민연금 정도 받는 듯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이거 현실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바로 출금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받은 거 열심히 축적해놨다가 출금하기 전에 2차 마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2차 마그 언제 되나요? 하는데 2차 마그 안 돼요. 2차 마그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마그가 된다면 아마 파이코인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이런 전망도 보고 있어요. 하지만 파이코인이 떨어지기보다 저는 좀 신뢰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능하다,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뭔가 고래 이탈이 없는 것 자체는 긍정적 신호고, 그리고 뭔가 누가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매주 여러분들 주말마다 보면 공포에 3천만 개 막 던지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럴 만한 수량은 딱히 뭔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누군가는 계속 팔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계속 좀씩 모아가면 사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 사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왜? 우리는 2월 20일 상장을 했고 KYB에 대한 기대감이 쭉 실렸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3월 14일에 뭔가 나온다 했지만 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그 뭐랄까요, 마이그레이션, 우리가 KYC 인증 마감일이 이 3월 14일 데드라인이었다가 그것도 데드라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한 게 그때부터 현재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몇 주 안 남은 6월 28일이 도래했을 때, 3주 정도 남았죠? 이 6월 28일이 도래했을 때 뭔가 발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발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도메인에 대한 실적 발표지 않을까, 이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메인. 근데 이 도메인 발표만 한다고 과연 긍정적으로 파이가 바뀔까요? 그 도메인의 실적을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호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전에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됐고요. 6월 28일에는 KYB 업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이런 발표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면 아마 6월 28일 이후에는 조금 그런 신뢰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제기되면서 혼란스러운 또 파이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